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 장기적인 영향과 회복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이 상처는 단기적인 고통을 넘어서 장기적인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칭찬을 원하며 타인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영향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과 통제로 인해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 하며 이는 피해자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자친구와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제시카를 비난하고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제시카는 점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제시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정서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를 조작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려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립은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마크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항상 마크를 비난하고 그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크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끝낸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는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신을 돌보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